지난 어버이날 119로 한 통의 신고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를 숨지게 한 건 신고자인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존속 살해 혐의로 지난 8월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뇌출혈로 쓰러져 거동조차 할 수 없는 아버지를 방치해서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이유였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향해 페르나라고 손가락질했습니다. 이 존속 살해, 용서받지 못할 중대한 범죄입니다. 하지만 쌀값조차 없었던 22살 청년이 24시간 병든 아버지를 돌봐야 했을 때 도움을 청할 곳은 어디에도 없었던 걸까요? 네, 마음 아픈 사건이었는데 1심도 그렇고요. 2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다고요. 네, 맞습니다.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면서 1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아버지가 뇌출혈로 쓰러진 건 지난해 9월입니다. 당시 55살이었는데 왼쪽 팔다리가 마비돼서 혼자서는 거동을 할 수 없었고 정상적인 음식 섭취가 불가능해서 코에 호스를 연결해서 치료식을 주입해야 하는 상태였습니다. 대소변도 가릴 수 없었는데 하지만 아들은 한 달에 몇백만 원씩 하는 병원비를 감당할 수 없어서 7개월 만인 지난 4월 23일에 결국 아버지를 퇴원시켰습니다. 하지만 퇴원 후에 하루 3차례 주입해야 하는 치료식을 일주일에 10번밖에 주입하지 않았고 네. 물조차 주지 않아서 퇴원 보름 만에 아버지가 사망했다는 게 법원의 판단입니다. 네, 이제 결국에는 방치해서 숨진 것도 살인이다 이렇게 본 거죠. 네, 그렇습니다. 법원의 판단은 그렇습니다. 법원은 전적으로 아들의 보호를 필요로 하던 아버지를 숨지게 할 마음을 먹고 의도적으로 방치했다면서 폐륜성에 비춰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자, 병원비 때문에 아버지를 퇴원시켰다고 했잖아요. 근데 아들은 20살이 넘었단 말이에요. 어떤 일자리를 구하려고 노력은 하지 않았습니까? 네, 사실 아들은 지난해 군입대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쓰러지면서 입대를 미뤘다는데 일자리를 구하려고 했지만 네. 면접에서 번번이 떨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편의점 사장에게 사정사정해서 아르바이트를 하긴 했는데 지난해 9월부터 퇴원할 때까지 나온 병원비만 2천만 원이었습니다. 예. 작은 아버지가 자신의 퇴직금을 중간 정산한 돈으로 병원비 일부를 보태주긴 했지만 22살 청년에겐 역부족이었습니다. 나도 더 이상은 도움을 주기 힘들 것 같다는 작은 아버지의 말에 퇴원을 결심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어린 청년이 혼자 마음고생을 많이 했는데요. 다른 가족도 없었던 거죠. 네, 맞습니다. 아들이 초등학교 1학년 때 어머니가 집을 나가면서 아버지와 아들은 단 둘이 보증금 1,000만 원에 30만 원짜리 월세방에 살았습니다. 아버지가 퇴원을 할 무렵엔 병원비를 갚느라 3달치 월세가 밀리고 예. 인터넷은 물론 도시가스까지 끊긴 상황이었는데요. 쌀값이 없어서 주변에 2만 원만 빌려달라는 문자 메시지까지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아버지가 숨지기 전에 아들한테 참 마음 아픈 말을 했어요. 네. 예. 재판 과정에서 아들은 네. 5월 초쯤에 아버지가 자신을 마지막으로 불러서 미안하고 앞으로 하고 싶은 거 하면서 행복하게 살아라. 이젠 내 방에 들어오지 말라는 말을 남겼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아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과거에 아버지와 비슷한 병으로 세상을 떠난 친할머니를 장지에 묻고 오면서 아버지가 내가 이렇게 되면 치료하지 말고 그냥 두라고 한 적은 있어 보이지만 네. 아버지가 최근에 이런 말을 했는지에 대해선 경찰과 검찰의 수사 과정 그리고 재판 과정에서 아들의 진술이 오락가락했다는 이유였습니다. 다만 어린 나이에 경제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기약 없이 아버지를 간병해야 하는 상황을 겪게 되자 예. 미숙한 판단을 했다고 보고 존속살해 권고 형량보다 낮은 수위의 형량을 선고했습니다. 예. 요즘에 이제 간병을 하다가 지쳐서 살인에 이르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이거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네, 일단
전문가의 얘기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이 친구는 공적 기관한테 이제 도움을 청하는 거는 전혀 하지 않았더라고요. 어려운 형편 속에서 퇴원을 하는 과정에서 그런 사회 시스템을 연계할 수 있는 그런 연결고리를 할 수 있는 코디네이터 역할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때가 연계가 됐으면 아마 긴급복지지원제도도 얘기를 했을 거고. 네, 환자는 물론이고 가족들의 상태를 수시로 확인하는 추적 시스템도 병행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네, 정보가 넘치는 세상이지만 참 몰라서 도움을 청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사건을 보다 최석호 기자였습니다.